제가 다음번에 있을 예를 들어 샴푸 제가 스터디할 시간에 한 번 더 짚어드리겠지만 이 성분들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많이 기피하는 대상 중에 또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여기 음이온이다. 이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 이것도 좀 체크해 놓으시고.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놈들을 따로 사용을 했을 때는 상당히 강한 계면활성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건성 피부나 민감성 피부나 이런 것들 논문 데이터를 쭉 보면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를 이용을 해서 피부 자극 테스트를 해서 피부에 문제가 많다 등등등 이런 보고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둘을 섞으면요, 피부에 대한 자극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거의 대부분 클렌저에 보면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와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그렇게 썼을 때 피부의 전체적인 자극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지성인 사람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권하냐면, 그러니까 시중에 이 제형들이 워낙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제품들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고 그냥 딥 클렌징 목적으로 사용을 하세요라고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순한 클렌저는 평소에 좀 쓰고요, 딥 클렌징 목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사용만 하셔도 피지에 대한 부분들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자, 내가 피부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 피부가 되게 건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자, 수부지, 지성인데 내 피부가 되게 건조해, 이런 사람들한테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하고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이 들어가 있는 클렌저를 쭉 쓰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 제형들은 거품이 잘 나고 기본적으로 클렌징 능력이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 피지는 잘 해결됐어. 근데 건조해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비이온 계면활성제, 특히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데실글루코사이드와 같은 이런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많이 씁니다. 간혹 좀 순하고요, 계면활성제 안 들어가 있는 클렌저 좀 추천해 주세요. 계면활성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계면활성, 계는 경계의 면을 활성화시킨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화장품을 써보면요, 물 따로 기름 따로 있지 않잖아요. 보면 마치 이렇게 하얗게 뭔가 하나처럼 보이잖아. 이 물하고 기름의 경계를 마치 하나처럼 만들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이런 제형을 유화제 또는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클렌저에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순한 클렌저의 의미는요, 거품이 덜 난다는 의미고, 거품이 덜 난다는 의미는 이런 계면활성제 종류 중에 비교적 좀 약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죠. 그게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많이 그래요. 그래서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은 거품도 많이 나고 클렌징 능력이 좋다. 하지만 건성과 민감성 피부에는 좀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 지성 피부에서는 너무 미끄덩거리고 거품이 안 나는 클렌저만 사용을 하게 되면 피지를 지우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오히려 제대로 클렌징이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한 클렌저와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이 섞여 있는 클렌저를 보통 같이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화장품, 이 성분 좋아, 이 성분 안 좋아, 그냥 단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되게 좋은 성분이고요,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성분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화장품을 공부할 때는 이러한 성질까지 이해를 하고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분은 모르면 본인만 손해예요. 알고 쓰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라도 더 알면 실제로 보는 눈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서 보시다 보면 상당히 유익한 정보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자, 일단은 순환 클렌저 제품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순환 클렌징이라는 거는 사용했을 때 거품이 뭐 이렇게 일반 제품들보다 좀 덜 나는 제품을 약간 순환 클렌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세안자는 세안제이기 때문에 이 계면활성제, 유화제라고 하죠.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뭐 이제 양이온, 음이온 이제 여러 종류의 이런 계면활성제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애터미 저희가 제품에도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또 한 번씩 보시면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클렌저 제품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저희 사이트. 자, 저 애터미 사이트고요. 이게 지금 화면을 공유하다 보니까 이제 화면이 좀 깨지는 보이네요. 자, 이분 기어 4종 일단 한 세트가 32,000원이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10,000포인트. 현재 지금 오늘부터 이제 프로모션 또 이번 전반기 또 프로모션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 4세트를 구매하시게 되면 122,400원이죠. 이렇게 96,000원에 포인트도 이렇게 안 보여. 포인트도 원래는 4만 포인트였던 게 이제 5만 포인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고객분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묶음 구매로 많은 분들이 함께 공동 구매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5월 15일까지만 된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 꼭 체크해 놓으시고 또 고객분들께 링크 저희가 URL 복사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사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너희 가족들 한번 애템 제품 사용해 보면 좋겠다. 이미 쓰고 계신 고객님이시라면 주변에 좀 알릴 수 있게끔 공동구매로 이렇게 구매해 보면 어떻겠니? 라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딥클렌저부터 일단 기본적인 개념만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성분으로 저희는 딥클렌저인데 뭐 인삼 추출물, 은행잎, 그리고 녹차수라든지 당근 그 외에 이제 초산토코펠로 같은 이제 영양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말 그대로 딥클렌저입니다. 그래서 클렌저는 성능을 봤을 때 이제 좀 더 깊숙한 곳까지 찌들어 있는 화장기나 때를 이제 제거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예전에 공부했지만 뭐 헥산디올 뭐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을 또 중화할 수 있는 병주, 약주간 성분들이 다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딥클렌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 저희가 메이크업 하시잖아요. 이제 기름, 이제 오일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기름을 닦아내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한 번 닦아내시겠지만 좀 찜찜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마사지 대용으로 사용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제 2번 정도 해주시면 훨씬 좋고요. 또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런데 이제 피부에 이제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은 2번 정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짧게 한 번 정도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이 예를 들어 화농성 피부라든지 이렇게 트러블이 심하신 분들도 간혹적으로 이제 짧게 가볍게 메이크업 그리고 피부에 이런 잔존물들 좀 피부에 남아있는 이런 노폐물들만 닦아내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피부가 정말 지성이신데다가 트러블까지 심하신 분들이 저희 딥클렌저를 일반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양을 많이 사용하시면 피부에 트러블이 더 심해지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피부에 과다한 영양분이 들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그 부분이 피부가 놀래서 부작용으로 오히려 트러블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얇게 라이트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로 피부에 있는 노폐물 딥클렌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품은 이제 폼 클렌저죠. 제가 사용해보고 가장 좋았던 제품이 애터미 폼 클렌저인데요. 이 제품 안에는 이제 베타글루칸 성분 들어가 있고요. 동충하초 그리고 뭐 이제 상황버섯 추출물 외에 여러 성분들. 네. 자, 이거는 제가 정리해놓은 저희 폼 클렌저 함유 성분들이거든요. 참 슬픈 게 이 화면이 깨져서 그죠? 공유하다 보니까. 일단 읽어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 채팅방에 다시 한번 공유해드릴게요. 제 폼 클렌저
아까 뭐 저희가 이제 영상 통해 배우셨겠지만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저희 폼클렌저는요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천연 보습제가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세안제이기 때문에 씻고 나면은 우리가 얼굴에 가지고 있던 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천연 보습제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폼클렌저의 계면활 성제는 어떤 제품을 사용했느냐? 포타슘 미리스테이트라고 해서요. 이게 계면활 성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EWG 배웠잖아요. EWG 저등급 1등급 제품이에요. 그 성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면활 성제가 포타슘 밀리스테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습제로서 이제 부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발효시킨 사탕수수에 추출한 이제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또 보습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포타슘 코코일 글리시네이트라고 해서 코코넛 오일 지방산인데 이것 또한 이제 EW가 정한 유해도 등급 이제 1등급. 그래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안정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 같은 경우는 순한 클렌저 제품이나 이제 베이비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들어가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예요. 그래서 이제 부드럽고 이제 탄력 있는데 거품을 많이 생성해주는 이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성분들이 총장님, 네.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같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저번 시간에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1% 이상 넣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성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끝난 후에 스스로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공부했을 때 디렉터 파이가 얘기했던 PG 성분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PG 성분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PG40 들었어요. 40. 이 숫자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흡수율이 떨어진다. 낮으면 낮을수록 흡수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 들을 때 평균 저희가 100, 60, 40 정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어떤 성분들을 보면요. PG6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 성분들은 아무래도 피부의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좀 알아보시니까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부분이 충분히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폼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드리는 이제 특징 포인트들이 이제 저희가 특허청에 들어보시면은 에틴 폼클렌저는 이제 포도상구균, 살모넬라 균 같은 이런 이제 식중독이라든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균들을 이제 살균해주는 이제 특허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안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자면 미국 A사 같은 경우는요 리트머스 종이 가지고 요 알칼리성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은 보통 폼클렌저들이 약 산성을 띠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은 약 뭐죠? 약 알칼리예요. 약 알칼리라서 리트머스 종이를 했을 때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살균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미국 A사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만나시게 되시면은 우리가 간혹 그러니까 당황하시는 분들 계세요. 모르셔서. 근데 세안 제품이기 때문에요. 약산성보다는 약 알칼리성이 훨씬 피부에 좋습니다. 그들은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시면서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충분히 대체 가능하시니까 우리는 약 알칼리인데도 불구하고 약산성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살균력 효과까지 같이 볼 수 있다라면서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추출물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추출물들은 이제 뒤로 간다는 거, 그래서 성분 배합률이 이제 낮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폼클렌저는 또 하나 특징이 이제 아주 작은 소량만 사용해도 되는 제품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솔리드 기법이라고 하고, 에틴 폼클렌저는 일반 시중에 사용했던 제품들처럼 예를 들어 짜셨을 때 뭐 2cm, 3cm 이렇게 많이 짜시는 게 아니라 한 0.5 정도, 요 정도만 0.5mm 정도만 짜셔서, 그러니까 파달만큼만 짜셔서 살살살 비벼주시면은 풍부한 이제 거품, 특히 또 거품이 입자가 크지 않고 작은 미세 거품이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얼굴에 거품 이제 도포하셨을 때 보통 제가 피부가 좀 많이 간지럽거나 또는 트러블 있으신 분들은 저희 폼클렌저 제품은 얼굴에 충분히 거품을 내신 후에 마사지 해주시고 약 30초에서 1분 정도만 잠깐만 두셨다가 흐르는 깨끗한 물에 다시 세안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사용해봤더니 피부 트러블이 조금은 더
이렇게 뭐랄까 억제된다 할까요? 좀 더 이렇게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은 제품.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이제 필링 젤, 각질 제거 제품이고요. 이 제품 특징은 보통 저희가 각질 제거제라고 하면요, 이제 미세 플라스틱 들어간 이런 각질 제거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느릅나무 뿌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느릅나무 뿌리 추출물, 네, 그리고 이게 젤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셨을 때 일단 500원 동전 크기만큼만 이렇게 짜셔서 얼굴 전체에 발라주시고 2분에 3분. 좀 약간 둔감하신 분들은 한 4분에서 5분 정도 지나면 피부에서 이렇게 살짝 꾸덕꾸덕 굳어지면서 이렇게 뭉쳐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피부에 각질을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가끔 공격당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 제품 이렇게 유리판에다 놓고 짜도 좀 있으면 굳어진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 필링 젤의 원리는 얼굴에 바르셨을 때 이게 피부를 약간 드라이 시키시면서 피부에 있는 각질을 뭉쳐주는 거예요. 뭉쳐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있는 각질만 뭉쳐지는 게 아니라 이 제품 자체가 조금 굳어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우개 때 밀리듯이 뭉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피부에 자극이 안 되기 위해서 이 성분들이 여러 가지 성분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피부 혹시모를 상처를 또 치유해주기 위해서 병풀 추출물이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여기서 또 저희가 공격당한 경우가 이 에탄올이에요. 에탄올이 요게 유화제입니다. 유화제. 그래서 중요한 요 에탄올도 중화시키기 위해서 또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링젤을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2번 정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저희 이제 공학 박사님 계시잖아요. 공학 박사님께서 뭐 매일매일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매일매일 일주일 사용해 봤더니 피부가 오히려 상처가 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좋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 제품은 저희가 젤 타입으로 이렇게 한 가지 제품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는 이제 수분 입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를 약간 말리면서 같이 붙여서 뭉쳐주지만 이런 부분들 수분 입자 같이 있어서 충분히 드라이 시키더라도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고 요 병주 약조가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제품이 저희 이제 피로폰 마스크 이제 발라서 마르면 떼어내는 팩이고요. 이 제품 특징은 첫 번째는 병풀 추출물이 주 원료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수정 가루나 이제 옥파우더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신 것처럼 티타늄 디옥사이드 피부를 좀 더 이제 밝게 해주시면서 피부를 이제 맑게 연출해 주는 성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글리세린 보습제 들어가 있고요. 왜냐면 바르고 말르면 떼어냈을 때 이 떼어내면서 또 혹시라도 이 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부 자극이나 이런 수분을 빼앗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또 글리세린 성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은 저희 보통은 팩은요 원래 세안 후에 토너만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이제 팩입니다. 근데 저희 피로폰 마스크는 기초 제품 다 사용하시고 이제 가장 입자가 큰 클린 제품만 일단 두신 상태에서 사용하시고 떼어내시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클린 제품으로 얼굴 피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은 제품이고요. 이 제품들은 이제 다 아실 거고 이제 체험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실 거니까 어, 일단 리프팅 그리고 모공 수축에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트러블 있으신 분들이 좀 꾸준히 사용하시면은 피부가 좀 빠르게 진정이 되고 완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성분 일단 제가 한번 짚어봤고요. 잠시만요. 클릭하고 자 일단 그 외에 세안 제품들이 보시면은
많이 있죠. 화면이 깨지네요. 젤 클렌저, 폼 클렌저, 그리고 이제 오일 타입의 클렌징 제품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그리고 그 외에 뭐 버블, 클렌징 워터, 클렌징 티슈, 이렇게 많은 클렌징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들만 가지고 있는 셀링 포인트 좀씩 잡아 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좀 유연하게 고객들한테 대체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준비한 영상 하나가 민감성 피부가 이제 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화장품들 이런 영상이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또 보시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의 특별 게스트 뚱이와 함께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 이런 화장품은 피해라 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도 퇴근을 하고 바로 와서 좀 초췌한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감성 피부, 이 민감성 피부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피부과 의사가 왜 민감성 피부를 모르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민감성 피부라는 용어는 사실 피부과학적으로,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들이 명확하게 민감성 피부란 이런 피부다 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민감성 피부라는 용어는 화장품학에서 쓰여지기 시작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피부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피부가 민감성 피부다 라고 정의 내려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쓰여질 때에는 어떠한 피부를 민감성 피부라고 하냐면 피부가 이제 굉장히 건조하고 피부가 얇아서 피부염이 잘 생기는 그러한 피부를 지칭을 하는데 외부 환경, 그러니까 뭐 날씨 변화나 뭐 미세먼지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알레르기 물질 또는 내부의 뭐 호르몬 변화나 내부의 여러 가지 변화들에 이러한 외부 내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피부가 정상 피부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피부염이 잘 생기는 그러한 피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가 민감성 피부라고 지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진료로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뭐 아주 약한 자극부터 시작해서 아주 강한 자극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쉽게 뒤집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해드려도 그 순간만 좋아지고 다시 이제 본인의 생활로 돌아갔을 때 뭐 화장품이든 뭐 여러 가지 대기오염, 뭐 미세먼지 여러 가지 자극들에 의해서 다시 또 뒤집어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해드려도 말짱 도루묵이 되는 이러한 현실을 자꾸 직면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집에서도 여러 가지 이러한 자극에 노출이 되었을 때 다시 민감성 피부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도록 제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이제 화장품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화장품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이 피부를 뒤집어지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 성분을 조금 보면서 화장품을 써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 지금부터 쪽지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꼭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피해야 될 성분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은 화장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제 화장품 자체에 이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화제 역할도 해요. 이런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모든 알코올을 다 피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피해야 되는 알코올 성분은요. 첫 번째로는 에탄올, 두 번째로는 변성 알코올,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 세 가지는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세틸 알코올이나 세테아릴 알코올 같은 그 고급 알코올들이 있거든요. 이런 알코올들은 오히려 피부 막을 안정화시켜 주기 때문에 굳이 피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에탄올이나 뭐 변성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같은 이러한 알코올 종류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요 세 가지 알코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날아가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날아가서 증발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자극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를 가지시는 분들은 고급 알코올 말고 이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알코올은 좀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향료입니다. 향료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의 냄새,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해주는 성분인데, 이 향료가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으키는 항목이거든요. 화장품의 향이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전성분에 향료가 적혀 있으면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향료라고 적혀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제 착향제 종류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착향제, 향이 나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성분들 중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좀 강하게 일으키는 성분은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어요. 이런 4가지가 적혀 있다면 마찬가지로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암모늄 라우릴 설페이트 같은 계면 활성제 종류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러한 성분들은 그 클렌징 폼 같은 데 들어가면 피부를 굉장히 뽀득뽀득하게 이제 깨끗하게 씻겨 나가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진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피부를 조금 자극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다음과 같은 이제 아민 계열의 계면 활성제들도 피부를 좀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색소예요. 색소 같은 경우에서는 화장품의 색깔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색소 같은 경우도 피부에 자극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좀 냄새가 향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 색깔이 너무 예쁘거나 이러한 화장품들은 전반적으로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스크럽제입니다. 화장품 내에 들어있는 폴리에틸렌 마이크로비즈, 알루미늄, 칼슘 포스페이트, 석영가루, 부석가루, 다이아몬드 가루, 화산재, 오트브란, 살구씨 가루, 호두씨 가루 등등 이렇게 미세한 알갱이들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피부를 이렇게 스크럽하는 제제들 있잖아요. 이런 제제들, 스크럽제들은 다 피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피부를 물리적으로 좀 자극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여러 가지 모공포 이런 것들도 물리적으로 피부를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들을 전부 다 피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화장품 중에 이러한 스크럽제뿐만 아니라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클렌징 티슈도 사용하고요. 토너를 묻혀서 이렇게 화장솜에 바르는 그러한 행위들도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얼굴에 물리적인 자극은 최대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포르말린을 배출하는 방법은요, DMDM 하이아, 이미다졸린이 우레아, 코토눔 15 이 세 가지는 이 포르말린을 배출하는 방부제예요. 대표적인 방부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 피해야 됩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는 자외선 차단제 종류는 2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봤을 때 첫 번째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두 번째는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예요. 첫 번째로 이제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말 그대로 피부에 아주 얇은 방어막을 형성을 해서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산란작용을 하게 만들어서 말 그대로 막을 형성해서 빛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피부에 흡수되는 게 막을 형성하는 것이긴 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탁현도 잘 일어나고 약간 버들감이 있지만 흡수 막을 형성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추천합니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그 성분은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는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있어요.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뒤집어 봤을 때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그 자외선 차단제 앞에 피스커라고 써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물리 자외선 차단제를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말 그대로 피부에 이렇게 흡수가 돼서 그러한 자외선 차단제 성분들이 잘 머금으면서 빛을 흡수를 함으로써 피부가 자외선으로부터 노출되는 걸 좀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는 말 그대로 빛을 머금음으로써 피부에 열 반응이나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만들어줘서 알레르기 피부염이 잘 생기게 만들어요. 다음과 같은 성분들이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거든요. 이러한 성분들은 이 아래와 같은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예전에 사용했던 선크림 제품들 있죠. 다 이런 성분들을 사용했던 제품이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애터미가 이제 선크림이 나온 지 이제 거의 뭐 7년, 8년 정도 됐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제 반사 차단제라고 하죠. 전까지는 이제 다들 흡수 차단제 제품들이 많이 있었고요. 가격도 착했던 제품들이 가격이 이제 쌌던 제품들이 많았지만, 이 다음 세대 이제 반사 차단제인 티타늄 디옥사이드 성분의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선크림 제품들도 점점 비싼 가격에 점점 이렇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었는데, 애터미는 반사 차단제 제품을 사용했고요. 요 이제 민감한 피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좀 있으면 이제 지금도 이제 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피부가 예민한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그래도 피부가 다 좋으신 편들이라서.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우리가 이제 세안제부터 기본 화장품,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자외선 차단제까지 저희가 딱딱딱 짚어서 이렇게 컨설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영상을 찍었는데 그 저장이 안 됐나 봐요. 지금 일단 급하게 잠옷을 입은 상태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 앞서 말씀드린 성분들이 본인의 화장품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만약 이미 뒤집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피부과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치료를 먼저 받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벌써 새벽 3시기 때문에. 자, 민감성 피부들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피부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당장 화장품을 일단 얼굴에 바르시는 거. 세안은 씻어내는 거기 때문에 얼굴에 잔존물이 남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얼굴에 직접 바르는 기초 화장품들 있죠. 특히나 이제 저희 제품들 중에서 이제 세럼류나 앰플류는 우리 이제 요 팔 접히는 부분 있죠. 요 안쪽 살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 2분에서 5분 정도, 많이도 아니고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고 보시면 돼요. 그때 간지럽거나 붉게 이제 바뀌거나 또는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여드름처럼 또는 목이 물렸던 것처럼 이렇게 볼록 올라오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정말 예민하셔서. 그런 분들은 저희 제품 중에서도 최대한 순한 걸 사용하게끔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테스트했을 때 이렇게 올라온 제품들은 그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시 이제 20분인데, 자, 저희가 더마리아 시카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볍게 저희가 디렉트 파이가 또 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어떤 영상이냐면요. 일단 이제 국내 이제 더마 제품들이죠. 국내에 있는 더마 제품들 중에서 탑5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 영상 있는데 한번 이거 한번 보실게요. 아이고, 죄송해요. 저 혼자 들었네요. 화면 공유를 해드린다는 게. 네, 한번 보실게요. 더마 코스메틱을 꼭 써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나 마케팅용으로 포장된 더마 코스메틱은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사실 이런 시장을 제가 좀 몇 번 비판을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좋아지기는 어려워요. 조금 더 매출 지향보다는. 자, 이 준비한 영상은 올해 영상은 아니고요. 최근 건 아니고 이제 보셨다시피 2018년도 영상인데, 그리고 중요한 이 디렉트 파이는요, 애터미 제품에 대한 이런 뭐 퀄리티, 성분, 그리고 뭐 이렇게 특허 기술 몰라요. 그냥 기초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초적인 거를 좀 체크해 본다는 마음으로 참고하시면 되는 영상이세요. 화장품의 퀄리티, 성분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화장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착한 더마 코스메틱을 찾아야 할까? 일단은 제약회사 제품인가? 베이스와 근거가 정확하니까. 두 번째, 제조 판매사와 제조사가 같은가? 하나를 만들어서
이 회사 저 회사 쭉 돌리느냐 아니면 요 하나의 제품을 위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느냐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전문 인력이 투입된 연구소가 있는지 체크해 보자. 제조를 직접 하진 않더라도 성분 연구를 오랫동안 임상을 통해서 한다면 제조는 의뢰를 해도 되니까. 성분을 중하게 여기는지. 자, 이런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 왜 내가 졌나 봐. 직접 하진 않더라도 성분 연구를 오랫동안 임상을 통해서 한다면 제조는 의뢰를 해도 되니까. 자, 혹시 이제 젊은 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뭐 더마더마하면서 찾으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요 4가지 외워놨다가 딱 얘기해 보세요. 자기야, 더마 제품은 진짜 잘 골라야 돼.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제약회사 노하우가 반영되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콜마비네치가 제품을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콜마그룹 자체가 원래 제약 그 회사가 있죠. 그 외에 작년이었나요? 재작년 말에 또 CJ 헬스케어 저희가 인수했죠. 그 CJ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분히 이 제약으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약회사였는데 요거를 이제 인수를 했다는 거. 네. 자, 그리고 저희는 판매만 하는 판매사지만 한 회사의 한 제조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제조사가 개발한 제품을 저희가 독점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 콜마 연구소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오성에도 있고요, 세종시에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인천인가도 있고요. 자체 연구소를 많이 이제 가지고 있고, 저희가 전성분 아시아 최대한 이제 이슈가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 제품들은 다 빼고, 그리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그리고 안전하다는 성분들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 4가지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할게요.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국내 제약회사 수십 곳에서 화장품을 만드는데 제약회사의 노하우를 직접 화장품으로 담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본 곳이 이제 보톡스 회사였는데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화장품 회사는 보톡스 성분과 전혀 상관없는 제품들을 위주로 만들었고, 그 이유는 보톡스 만드는 연구원이 화장품 만드는 연구원과 또 전혀 다르다는 거. 여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OEM, ODM으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약품에 사용한 원료를 반영해서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인터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의사가 만든 화장품 어때요? 의사가 만들면 더마 코스메틱 아닌가요? 하지만 의사가 만들었다고 해서 다 더마 코스메틱이 될 수 없어요. 이유는 대부분이 OEM과 ODM을 줘서 만듭니다. 주로 콜마, 코스맥스, 코스. 자, 이게 우리나라 화장품 제조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코스온이 만들어주는데, 자, 저희가 지금 위에 상위 2개 회사 다 껴있죠? 저희는 화장품 기초는 다 이제 한국콜마 기술 가지고 만들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한국원자력연구원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 있죠? 이번에 그 쿠션이 이제 코스맥스 사에서 필요한 이제 제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데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그리고 OEM과 ODM 요 내용, 요 뜻은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이제 OE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문이 는 그 주문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ODM은 그러니까 방앗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방앗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 자기네 이제 자가 브랜드로 만들어내는 걸 이제 OD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한국콜마가 뭐 SK2 뭐 그리고 뭐 여러 많은 브랜드 회사들이 부탁하면은 만들어주는 회사잖아요. 예를 들어 그걸 이제 OEM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많이 이제 비교해드렸던 게 안티프라민, 유한양행 회사 제품인데, 예전에는 제주도 유한양행, 판매도 유한양행이었지만 지금은 제주는 한국콜마,
판매는 유한양행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OEM 방식 제품들이 아무래도 더 많고 ODM 제품들은 적은 편이긴 해요. 왜냐면 브랜드 이 파워거나 약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렇게 OEM에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예요. 이런 구조라면 굳이 일반 화장품과 의사가 만든 화장품이 다른 게 있을까? 없다. 대기업에서 화장품 전문 연구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브랜드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제조사와 제조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4가지 전체 기준을 충족시키는 못한 아쉬움이 있다. 첫 번째는 동국제약, 센텔리안 24로 유명하죠. 마데카소를 만들었던 회사고 원료 성분 자체 베이스가 비슷한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을 좀 연구하고 화장품화해서 인정을 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약품. 국제약품도 라포티셀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기능성 성분 개발을 좀 많이 해서 화장품에 적용을 시켰다라는 정도 인정한다. 세 번째는 아모레퍼시픽 아이오페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자체 제조가 좀 많아요. 좀 상당량이라는 점, 그리고 특허 성분 연구 개발이 상당히 많다는 점, 반영이 많이 됐다는 점, 또 피부에 대한 다양한 연구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 네 번째는 LG 생건인데요. 그 중에 차앤박입니다. 차앤박은 원래 오리진은 차 원장님과 박 원장님이 같이 만든 브랜드였어요. 그게 이제 커지면서 차앤박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로 성장을 했고, 이거 LG 생활건강에서 샀죠. LG의 랩과 또 LG의 기술력이 좀 반영이 돼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로이드라는 브랜드인데요. 제로이드는 디렉터 파이가 2016년에서도 탑을 뽑았던 브랜드이기도 하죠. 제로이드는 병원 시술로 사용할 제품 포커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브랜드를 인정합니다. 다음은 닥터즈인데요. 바우만 이론이 굉장히 유명한 피부 연구 이론인데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이나 업계에서는 굉장히 인정하는 피부 타입인데 이걸 독점 계약을 해서 바우만 피부 타입 사이트를 아예 자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해서. 그리고 필라그린이라는 성분, 피부 장벽 성분을 최초로 국내에서는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용을 계속 해왔던 제품이기도 하고 이런 정도는 인정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메디힐입니다. 마스크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라는 의미고 마스크팩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인가요? 2015년인가요? 아무튼 좀 마스크팩 제조 공정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투자를 했고 수백 가지 종류의 시트 타입을 가지고 있고 계속 연구를 해서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노력을 좀 인정을 한다라는 점에서 제가 넣었습니다. 화장품은 화장품, 의약품은 의약품, 시술은 시술, 화장품은 화장품입니다. 보톡스 원료를 화장품에 넣었다고 해서 보톡스 맞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동국제약부터 들어가 볼게요. 센텔리안 24 마데카 크림 탈락이에요. 예전에 다룬 적이 있죠. 그때도 피지 성분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도 주의 성분에는 변화가 없어서 탈락입니다. 올해 7월에 출시한 제품 중에 마데카 마이크로 스타토 아쿠아 세럼이 있어요. 요거는 성분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피지 하나, 페녹시 에탄올 하나, 2가지. 그래서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추천하기는 조금 어렵죠. 자, 세 번째 마데카 크림은 따끈따끈해요. 9월 10일경 출시가 됐다고 조사를 해보니 나왔는데 마데카 크림 파워 부스팅 포뮬러. 주의 성분이 없어요. 펩타이드류가 쭉 성분이 들어있어서 탄력 주름 개선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국제약도 제조는 한국 콜마와 코스맥스라고 이렇게 주로 나오는데 코스맥스와 콜마에서 유효 성분들을 배합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국제약품이에요. 라포티셀 세라마이드 하이드라 플루이드 성분을 봤더니 에탄올이 2번째 있어서 이걸로 계면활성제 역할도 같이 잡아서 흡수력이 좋은 거죠. 천연유래 강력 보습 성분인 해바라기 씨오일, 동백오일 등을 넣었고 항산화 보습 성분이 많습니다. 지성 피부에게 적합한 가벼운 보습제. 또 다른 제품이 있죠. 라포티셀의 Keep Your Youth 이데베논 트리트먼트. 이데베논은 제가 작년부터 추천했던 성분이기도 합니다. 1000ppm을 사용했다. 하이드록시 대실 유비퀴논이라고 적힙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게 이데베논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성분 중
1% 이상의 고함량이 반 정도 이상이에요. 굉장히 많다는 건데 아이소펜틸다이올, 시어버터, 글리세린, 팔미티엑시드 부트렌글라이콜, 비즈왁스, 베타인, 마카다미아씨 오일까지 좀 함량이 높습니다. 눈가와 입가에 사용하기 좋아요. 스팟에 바를 제품은 쫀쫀해야 됩니다.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 미데베논이 있어서 저녁에 사용하세요. 또 다른 아이는 라포티스셀 AC 데일리 카밍 필링 부스터는 바하와 아하가 1% 미만으로 좀 저자극이다 해서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 부위 사용하면 좋습니다. 가끔 쓸템으로 지성 피부 또는 복합성 수분 부족 지성 이 정도에게 적합한 필링 토너입니다. 다음 브랜드는 아모레퍼시픽 자체 랩, 자체 제조 공장을 가지고 특허 성분을 많이 내면서 반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중에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시카 크림이에요. 이것도 제가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산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매일 쓸템으로는 추천할 제품인 거죠. 민감 피부, 착한 성분 인정한다. 아이오페의 플랜트 스템셀 크림이 있습니다. 플랜트 스템셀은 식물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말해요. 줄기세포 자체가 피부를 막 재생시킨다 이런 걸로 유명하게 연구되고 있는 성분이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화장품에서 그렇게 유효하게 변화시킨다라는 화장품이 나오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긴 하겠죠. 아쉬운 점은 PEG 성분을 사용했다는 점, 또 향료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추천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제조사에서 출발해서 디렉터파이가 인정하는 브랜드는 제로이드입니다. 인텐시브 크림은 건성 피부에게 적합해요. 수딩 크림은 민감하면서 건조, 그러니까 민감이 좀 더 포커스된 피부는 수딩. 핀프로브는 지성과 수부지 정도가 사용하기에 또 트러블 피부가 사용하기엔 괜찮아요. 핀프로브. 그리고 이게 제가 2015년부터 썼는데 지금까지 변함이 없더라고요. 저 이런 브랜드 되게 좋아해요. 다음은 의사가 만든 브랜드 가운데 인정한다 이런 브랜드는 닥터지입니다. 필라그린 크림 베리어 액티베이터 크림은 이거는 제가 민간 건성을 썼습니다. 민간 건성이 아주 건조한 사람만 맞는 게 아니라 수부지, 복합, 건성 다 맞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게 굉장히 촉촉한데 오일리하지 않아요. 끈적이는 성분으로 막을 씌우지는 않는 편인 그런 민감 건성 피부용이고 민감 지성은 조금 더 여기서 가볍다고 해야 될까요? 자, 더마 코스메틱으로 주목한 이유는 바오만 피부 타입에 따라서 연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트 타입을 되게 다양하게 제품까지 맞춰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자, 닥터지 중에 또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크림도 있습니다. 4, 5번째에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이나 디메치콘이 있어서 천연 오일이 안 맞는 피부가 적합하다. 보습용어로. 자, 다음 브랜드는 LG 생활건강 차인박입니다. 가지고 온 거는 CMP 프로폴리스 앰플 미스트, CMP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 마스크. 이 제품들은 PEG 성분들이 있어서 제가 탈락을 시켰어요. 추천하는 제품은 뮤제너 딥 수딩팩, 프로판디올, 부틀렌 글라이콜로 함습성 보습 성분을 사용했고 헥산디올은 점도 조절제예요. 방부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부 역할을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추천입니다. 또 인정하는 브랜드 중에 메디힐이 있습니다. 메디힐은 시트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인정. 티트리 케어 솔루션 에센스 마스크는 PEG가 없고 향료도 없어서 강력 추천하는 마스크 시트입니다. 글리세린 프로판디올 일반 보습 성분으로 잡았고 헥산디올로 방부 잡았습니다. 화이트 윌로우 껍질 추출물, 병풀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이 함량이 높은 편인데 이게 다 진정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지성, 복합성, 수부지 다 괜찮고 제조자가 여기 이시스 코스메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시스 코스메틱은 메디힐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제조사입니다. 자체 개발, 자체 제조, 자체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메디힐 서클 포인트 골든칩 마스크팩 이것도 00이고 향료 없죠. 그 세 가지 종류가 좀 다른데 핑크색은 미백, 골든칩이 박혀 있는 거는 이제 탄력, 요 아쿠아, 요 블루는 트러블이 좀 안 나게 도와주는 진정, 뭐 이런 수딩 마스크고 뭐 이렇게 좀 색깔별로 종류가 다릅니다. 요까지 추천. 2018 국내 더마 코스메틱 탑 5.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두고두고 너무 안 했죠? 한번 가봤어요. 먼저 피부 장벽 수분크림 답은 닥터지 필라그린 크림. 세라마이드와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이 3대 1대1 되게 황금 비율이에요. 디렉터파이가 아주 좋아라 하는 히알루론산 성분 배합을 했다. 아토피, 피부질환, 보습이 걱정되는 피부에 굉장히 유효하다.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눠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성용, 건성용 나눠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름 기능성 탑 나포틱셀 킵 유어 유스 이데베논 트리트먼트 저분자 이데베논 1000ppm 말씀드렸죠. 아데노신 수용성 콜라겐 넣어서 주름 개선 화장품입니다. 유효 성분이 1% 이상 듬뿍 넣었다. 라벤더 오일 하나를 넣어서 그냥 소량이라 크게 상관없다. 다음은 민감 피부 시카크림 탑은 아이오페를 넣었어요. 특히 시카크림은 과민감 피부에 다 맞아야 되는데 그거에 다 맞게 적합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슬리핑 팩 탑. 가을에는 환절기, 겨울에는 건조함 때문에 탑을 뽑았는데 이거는 CMP의 뮤제너 딥 수딩 팩이에요. 환절기 때나 너무 건조해졌을 때는 수딩팩을 두껍게 올리고 자면서 막을 좀 두껍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좀 진정을 해주거나 건조함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뽑았습니다. 모든 피부가 쓰기에 적합한 수딩팩, 수면팩이에요. 마스크팩 탑 메디힐입니다. 메디힐 중에 티트리 케어 솔루션 에센셜 마스크는 성분 배합이 참 좋아요. 방부제의 대체템으로 헥산디올을 좀 사용했다는 점, 트러블이 잘 나는 피부에게 적합한 성분 배합이에요. 티트리 잎오일, 티트리 추출물, 화이트 윌러 껍질 추출물, 병풀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 판테놀 등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탑 5 뽑아봤습니다. 2016년에는 사실 제가 준더마라고도 인정할 만한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탑 10을 뽑으면서 거의 다 수입 브랜드가 차지했었고 국내는 한 2개 정도 있었고 사실 저는 만족하지 못했었는데 2년간 국내 더마도 좀 많이 발전을 했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약국 화장품 또 병원에서 나오는 화장품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되게 기대가 되고요. 디렉터파이는 데일리 케어를 착한 화장품으로 하고 필요에 의해서 시술, 약품을 사용하는 거를 권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더마 코스메틱 대장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끊어지네요. 딜레이가 좀 있었는데 죄송하고요. 영상 보신 영상들은 이제 다 오늘 저희 채팅방에 공유해 드릴 거고요. 영상이 보시면서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분들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시선에 이렇게 보는 이런 영상들을 자꾸 우리한테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지식들이 쌓이고서 다시 애터미 제품을 바라보셨을 때는요. 아, 이래서 애터미가 이렇게 여지껏 승승장구했었구나라는 그걸 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미 이런 영상들을 계속 보면서 노출이 된 고객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객들을 우리가 못 잡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저렇게 이제 외부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광고나 이렇게만 보고서 우리 고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나도 알고 있었는데 이 고객이 이미 이런 분야의 영상들을 많이 본 분이야. 근데 내가 거기에 딱 공감대를 맞춰버리잖아요. 나도 봤는데 이런 부분을 토대로 내가 어떤 부분은 좀 좋았는데 어떤 부분도 아쉽더라. 이런 아쉬웠던 부분들이 내가 애터미를 만났더니 야, 이런 부분도 충족이 되더라고. 이러면서 자네도 한번 써보겠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자, 방금 마지막 영상 뒷편에 보시면은 노란 치약이 있었죠. 그거 저희 애터미 치약이에요. 이 디렉터 파이가 치약만 놓고도 봤을 때 탑으로 뽑은 치약이 저희 애터미 치약이었어요. 이런 영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바쁘시겠지만 아직까지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제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잠깐이라도 쉬시는 타임 안에 이런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시면서 내가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전문성을 좀 올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그런 마음에서 이런 영상들도 많이 준비해서 또 보여드렸던 거기 때문에 물론 애터미 제품만 막 공부해도 좋아요. 근데 애터미 제품만 막 공부하게 되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기술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이 정말 좋고 공부도 필요하겠지만 이 애터미 제품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좀 더 바뀌는 제품들 또 영상들 많이 찾아보시면서 공부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애터미 제품만이 무조건 이제 최고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터미가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이 답을 찾는 와중에 오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오답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방향을 잘 잡고 가지치기 하면서 정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딱 확신이 서 있는 이런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도 좀 충분히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 큰 분락 안에서 이 더마를 보신 거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이제 금요일날 이 저희가 코스메틱 할 때는 이제 정말 더마 이 시카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확립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애터미 제품 짧게 좀 짚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전은 판매사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도 판매사 도전, 우리 팀들도 판매사 도전, 우리 파트너분들도 함께 판매사 도전하셔서 이 판매사까지만 도전을 꾸준히 하시면서 완벽하게 오토로 판매사가 도전이 이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매 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좀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달릴 수 있기 위한 스타트를 할 수 있기 위한 그냥 공부 시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간 외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많은 공부를 하시면서 저보다도 더 나은 애터미 전문가분들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hank you.